저축은행에서 좋은이라는 기준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저축은행을 고르는 거. 1금융권 은행 적금이랑 이제 2금융권 저축은행 적금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이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리고 1금융권 은행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고르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천드릴 상품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앞에 영상보다는 뒤에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는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진짜 딱 그것만 보시고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상품들은 매달 변경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원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직접 예적금의 상품을 고를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쯤은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좋은 저축은행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저축은행에서 좋은이라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 두 번째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저축은행을 고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요즘에 1금융권 은행에서 예적금 이자가 너무 떨어지니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분들이 저축은행으로 시선을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1금융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긴 하지만 사실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이 은행이 망하거나 없어지는 경우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성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1금융권 은행 적금이랑 2금융권 저축은행 적금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한 2020년 5월 기준 1금융권 적금 중에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은 우리은행의 원적금으로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받으면 최대 2.2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파인에서 2금융권 저축은행의 적금 이자를 확인해 봤는데,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은 그 이름도 생소한 에큐원 저축은행의 에큐원 모바일 정기적금으로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받으시면 최대 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은행 적금과 한 2.8% 정도까지 이자가 차이가 나고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사실 이렇게 높은 이자를 저축은행에서 주는데도 많은 분들이 1금융권의 적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잘 모르고 못 들어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일 텐데요. 길 가다가 우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굉장히 자주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성이 더 높기도 하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이 은행은 뭔가 더 탄탄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본 적도 없는 은행에 돈을 맡기다 보면 내가 일단은 이름에서부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실제로 저축은행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할 때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망설임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저축은행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제도가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인데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갑자기 저축은행이 망한다. 그래도 개인당 한 명당 원금이랑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는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민, 신한, 하나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아무래도 저축은행이 이런 1금융권의 은행들보다는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있는 예금과 적금 상품을 고려할 때 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5천만 원을 넘게 맡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체크를 하시곤 하죠. 이렇게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안심하고 내가 적금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저는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더라도 실제 내가 제도상에서 보호받은 돈들을 바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실제로 2011년도에 저축은행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망했어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7개 저축은행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돈을 꺼내려고 할 때 돈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는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은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이제 BIS라고 부르거든요. 은행에서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실제 은행에서 갖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은행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8%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 될수록 더 안정적인 은행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확인 사항은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 여기서 여신이란 말은 이제 보통 은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돈을 보통 빌려주는 대출을 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준 대출 중에서 대출을 해간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잘 갚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돈을 갚는데 문제가 생긴 대출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비율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100개를 해줬을 때 만약에 10건 정도의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이제 낮을수록 좋은데 보통 이제 8% 이하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은행에서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순수 은행의 자산이 많은 은행들,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줬지만 이제 부실한 대출이 없고 잘 꼬박꼬박 상환이 대출이 많은 은행들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자가 높은 적금을 고른다면 내가 이제 1금융권 적금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이제 채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실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아주 친절하게 각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면 설명드렸던 내용 두 가지들을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가장 높은 이자를 줬던 에큐원 저축은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설명드렸던 안전한 저축은행 고르는 방법들을 실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큐원 저축은행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봤을 때 왼쪽에 은행 안내에 보면 경영공시라는 란이 있죠. 여기 경영공시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요약공시 정보를 들어가시면 이제 제일 밑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대출 해준 것들 중에서 부실한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올해 3월 말 기준도 나와 있고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3% 정도, 그러니까 약 4% 정도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BIS 비율,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위험한 자산을 빼고 은행의 순수 자본은 얼마나 되는지를 봤을 때 작년이랑 올해 초 12, 3%대를 유지를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8% 이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BIS 비율도 8%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에큐원 저축은행은 금리가 괜찮다면 이용을 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예금자 보호랑 함께 조금 더 안전한 저축은행을 고를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더 좋은 저축은행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축은행 적금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자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안전성을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지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금융상품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각 상황이랑 금융상품이랑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모르시는데 그냥 상품의 장점만 보고서 이제 가입을 하거나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할 때는 이제 안전한 저축은행을 고르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때도 이제 이자나 수익률만 보시지 마시고 구조나 제도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이런 시행착오랑 시간 그리고 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댓글로 주신 내용들을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로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